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기술이나 원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한다는 원칙을 가진 새로운 보안 접근법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기술이나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고요. 잠시 후 열리는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세요. 설문조사 참여자와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어레인 네트워크스 코리아 김태희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레인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로 트러스트로의 전환, 앱게이트 SDP가 길을 열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이 많은 고객분들을 좀 만나 뵈면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아직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제조사분들이나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어려운 접근이 아니라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제로 트러스트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GTNA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앱게이트 SDP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앱게이트 SDP 아키텍처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고객의 도입 사례, 그리고 또 시연을 통해서 솔루션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는 참 많이 들으셨죠? 저기 위에 있는 Trust is a dangerous vulnerability that is exploited by malicious attack이라고 하는 거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사실 저는 저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와 닿아서 제가 문장을 하나 넣었고요. 제로 트러스트 다 아시겠지만 핵심 전략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이제 꼽았는데, 이제 잘 아시는 Never Trust, Always Verify, 그리고 Least Privilege Access, 최선의 권한 완치, 그리고 Assume Breach, 침해가 된 것으로 가정하라. 그러는데 동일한 얘기죠. 첫 번째와 이런 핵심 전략이 있고, 말 그대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는 전략입니다.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오해, 지금은 이제 좀 덜 오해를 하시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제품이 아닙니다. 기자님 잘 실제 많은 제품들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보안 제품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가지 제품이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는 솔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러스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오해의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구현 절차는 첫 번째로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표면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서비스 트랜잭션의 흐름을 매핑을 이제 하고, 그걸 기반으로 네트워크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설계된 네트워크 위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개선하고, 이 부분에 이제 형태로 이제 구현을 이제 보통은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사님. 저기서 보면 트러스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네네네. 보통 제로 트러스트는 신뢰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뭔지는 또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죠. 되게 애매해서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저기서 제거를 한다는 게, 트러스트를 제거한다는 게 트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를 끊임없이 신뢰를 하는 체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게 한다는 얘기죠. 믿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결국 믿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베리파이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 이제 완전히 트러스트를 하지 마. 트러스트를
없는데 어떻게 사실은 운영을 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계속적인 신뢰를 주자. 어떤 그 사용자의 접속이나 행위에 대해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표면 저쪽 부분이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 이제 구현을 할 때 가장 이제 우선이 되는 그쪽 서피스 쪽 정의하는 부분에 필요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을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 뭐냐면은 지금 그 NIST의 산하기관에 NCCOE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몇 년 동안 그 메이저 벤더 한 30여 개 정도를 뽑아서 그 자체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링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의 문서가 특별판으로 올해 8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8월에 나온 문서에서 이제 제너럴 GTA, 제너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이제 그 이름 아래 있는 그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대로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몇 년간 많이 연구한 그 분들의 그 문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어쨌든 좀 표준이 될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실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5가지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보면은 그 지금 서브젝트 이제 엔드 유저 단위겠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리소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회사 내부에 이제 업무 자원들일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와 이제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 폴리시 PEP라고 하죠. PEP라고 하는 폴리시 인포스먼트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PDP, 폴리시 디시전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폴리시 엔진이 있고, 그리고 폴리시 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폴리시를 디시전하는 포인트를 에서도 어떤 자체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회사 내부에 이미 있는 PIP, Policy Information Point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ICAM이라든지 Endpoint Security, Security 뭐 어널리틱 하는 거, 데이터 시큐리티 솔루션들, 여러 솔루션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5가지의 큰 요소들을 간의 그 플로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I로 시작된 게 있고 S로 시작된 게 있고 R로 시작된 게 있는데 I는 말 그대로 커넥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커넥션 부분은 지금 보시면 최초 연결 요청을 하고 사용자 디바이스의 그 정보와 사용자 개인정보, 인증정보도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PEP가 PDP로 전달하고 PDP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PIP에 요청을 해서 어떠한 결과값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 거부하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유저와 내부 리소스 안에 연결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한 파트가 있고, 그리고 세션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션 관리와 이제 리소스 관리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 부분은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R1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만 이제 순서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순서와 상관없이 늘 유지되는 부분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단말에서 있는 사용자 컨텍스트와 디바이스 컨텍스트 정보를 PEP가 PDP로 전달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이 내부 리소스에 허용을 할지 말지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 저 네네.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네네. 그 고객들이 헷갈려 하는 게 PEP하고 PDP가 분리가 돼야 되느냐, 그게 합쳐지면 안 되느냐, 아니면 PDP나 PEP가 뭐 디도스나 이런 공격을 당하면 아예 그 업무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혹시 여기에 담겨 있나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PEP와 PDP는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물리적으로 한 장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장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정형한 된 것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좀 분리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 그 아키텍처 안에서는 좀 더 부합을 한다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디도스의
뭐 견딜 수 있는 그 디도스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견딜 수 있을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냐.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레질런시를 제공해 줄 수 있냐. 그 부분들이 또 솔루션의 좀 차이를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이 PEP와 PDP 쪽에 대한 솔루션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는 엑게이트 STP가 요 두 가지를 모두 이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실제 제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엑게이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게이트는 그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은 한 40개국 정도에서 하고 있고 직원 수는 그 500명 이상이고 이 제품은 그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2021년에 조사해서 그 리더로 GTNA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의 멤버고 아까 말씀드린 NCCOE 거기에서 민간 콜라보레이터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국방성에서 그들이 말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의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으로도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은 DXC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HP 서비스가 분사된 회사인데 이쪽이 이제 큰 레퍼런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미국 공군하고 핀나라고 해서 이게 아마 미국 금융규제 당국일 거예요. 그쪽에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왜 이제 GTNA로 전환을 고려를 하여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저희 솔루션 입장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제목을 전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의 리소스가 이런 형태로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온프레미스도 있고, 데이터 센터, DR 센터도 있고, 클라우드에도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어떤 페리미터 앞에 VPN이 됐던, 어떤 원격 게이트웨이가 됐던 하나씩의 장비가 있을 수 있죠. 사실상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요 안에 있는 요런 하나도 다 페리미터가 되긴 해요. 페리미터가. 그거를 소위 이제 이렇게 작게 분류를 하는 걸 마이크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보다는 좀 매크로하게 좀 큰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 있는 이런 솔루션에 좀 더 이제 부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조금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장벽을 하나 만들고요. 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하나의 그냥 성 또는 요새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겠죠. 문은 근데 누구에게나 보일 거고요. 실제 그래서 어떤 악의적인 사람이라든지,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 문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하겠죠. 그냥 무작위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열쇠 한 1000개, 10,000개 갖고 와서 다 열어보는 거죠. 시간이 엄청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키를 어디서 하나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걸 몰래 훔쳐다 카피해서 그거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이나 병사인 것처럼 자기가 위장을 해서 싹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 문 자체가 이렇게 좀 약간 뭔가 허점이 있어서 이제 문을 뜯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IT 환경에서도 유사한 공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고객분들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많은 방어 공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고군분투라고 하는 게 정말 열심히 방어를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저렇게 이제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공격 같은 경우는
뭐 IDS나 웹방화 이런 걸 통해서 방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에 대한 브루트포스 어택이라든지 크레덴셜 스토핑 같은 경우는 뭐 2차 인증을 또 강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VPN 인증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킹하는 거는 뭐 모니터링밖에 없거든요.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분석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견되는 이 경계면 솔루션 보안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 VPN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체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도 자주 하셔야 되고. 그죠? 사실은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아요. 자주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 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모니터링하고 대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많은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자동화 도구나 개발 그런 설치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공격에 대한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이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활이라고 이제 제가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경계면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그 리소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군데로 막 이제 산재하기 때문에 그 공격의 표면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죠. 산재하면서 넓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는 거라든지 관리에 대한 좀 복잡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뭐 설정도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분들은 또 뭐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경우는 뭐 온프레미스를 붙으면 온프레미스 붙었다가 또 클라우드 붙으려면 요거 끊었다 이렇게 붙여야 되기도 하고 물론 뭐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뒷단에 VPN으로 하면 그렇지 않을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상 하나는 끊었다 붙었다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약간의 불편성이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좀 부족해요. 어떤 그 요쪽에 있는 온프레미스 요 장비가 뭐 리소스가 뭐 트래픽이 늘었다든지 유저가 늘었을 때 이 장비를 늘려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그런 또 비용적인 또 불편함이 있겠죠. 예. 이러한 형태의 지금 불편함이 좀 불편함보단 기존 솔루션의 문제점이라기보단 기존의 솔루션으로 어떻게 좀 대응이 안 되는 요소리 있는데 요거는 그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그 문제점은 아니에요. 그냥 제한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앱게이트 SDP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VPN과 GTNA가 뭐 SPA, 이제 지금 목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키텍처, MTLS 정책, 링펜스, 호환성 및 인중, 이러한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아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PN 대 GTNA인데 요 GTNA는 저희 SDP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VPN은 원래 나온 게 모토가 Any User, Any Device 모든 곳에서 접속을 해준다. 편의성이 이제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SDP 자체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전제, GTNA는 그 전제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장비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을 하는 거와 인포스먼트 하는 게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SDP나 이런 GTNA류의 솔루션들은 이제 논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분리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부 공격에서 이제 VPN 같은 경우는 다소 취약하고 확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약하다는 게 문제점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이 갖고 있는 그냥 내재적인, 원래 갖고 있는 그냥 보안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TNA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분리 구조로 해서 솔루션별로 아마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솔루션은 게이트웨이 입단에 대한 보안을 아마 또 쉽게 접속이 안 되게 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공격에 조금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VPN 업체들도 우리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VPN 앞에 인증 붙여놓고 VPN 설정으로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기능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SDP
저런 복잡하지 않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설명한 게 Connect First, Authenticate Second이 있고요. 네. GTNA 같은 게 Authenticate First, Connect Second이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Connect라는 게 TCP 레벨의 Connect예요. TCP 레벨의 커넥을 하고 얘기하신 인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GTNA 쪽 저희 특히 뭐 SDB 같은 경우, 에케이트 같은 경우는 Authenticate First에 이게 뭐냐면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연결을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해준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 접근하는 방식이 그 네트워크 레벨에서 크게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묘수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이제 문이 있어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공격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을 없애면. 그렇죠. 문을 없애면 되죠. 문을 없애는데 사람은 또 들어갔다 왔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문을 없애고 권한이 있는 디바이스 사용자에게 접속을 해주게 하는 게 저희 SDP의 그 핵심 기술입니다. 그거를 이제 SPA라고 하고요. 지금 요 기술을 아주 쉽게 표현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해리포터에 그죠? 플랫폼 9에 저 벽을 마구 달려가서 이제 학생들은 마구마구 지나다닐 수 있는 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지나갈 수 없지만 권한이 있는 분들은 지나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거만하게 차원이 다른 경계면 보안 기술 이렇게 했는데 뭐 살짝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저희 엑게이트 같은 경우는 레이어 4 레벨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TCP 커넥션 자체를 권한이 없는 단말이나 이런 곳에선 연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 6, 7 위엔 레벨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근데 이제 기존의 경계면 솔루션, 뭐 SSL VPN이나 대부분의 모든 솔루션들은 물론 이제 IPsec 이런 건 좀 밑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일단 제가 SSL VPN을 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 4 이상으로는 일단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안이 됐건 인증을 강화하고 뭐 단말에 대한 보안 체크를 해서 로긴 페이지가 안 보이게 하건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러한 다양한 공격들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함과 가능하지 않음의 그 차이가 이 솔루션의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보이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격 지점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가 이제 이 SPA 기술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아까 이제 문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권한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호그와트 학생들처럼. 네. 근데 공격자들이 PC를 탈취해서 네네. 거기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용자 계정이라든지 PC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훔쳐서 그걸로 인증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제로 트러스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걸 프로파일이라는 걸 배포를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프로파일 정보가 만약에 누군가 해킹을 해서 탈취를 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자체는 해킹해서 꺼낼 수 없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컨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엠맵 스캔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VPN 같은 경우 이렇게 443 포트가 오픈이 돼서 보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AKT 쪽에 스캔을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443 포트가 블락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 데모 때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SPA 플로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플로우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컨트롤러 게이트웨이는 일반 유저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PA에 대한 프로파일이 있는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 이 SPA를 통해서 컨트롤러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IDP가 있으면 이쪽에서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경우 이 컨트롤러가 자격증명 토큰을 전달합니다. 이 단말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는 이 SPA를 여기서도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이 토큰을 게이트웨이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큰을 확인을 해서 게이트웨이가 정책을 탁 만들어요. 너는 이런 정책이 있지 하고 이 앱만 지금 접속하게 너는 지금 이 앱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1대1로 세그멘테이션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환경 체크를 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컨트롤러하고 이게 컨텍스트가 좀 변하게 됐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걸 못하게 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만 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컨트롤러하고 게이트웨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대규모 사용자가 있을 때는 저 컨트롤러하고 게이트웨이에 요청이 집중되면 저기에서 부하가 일어나서 서비스가 다운된다든지 이런 이슈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자체가 클러스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게 여러 개로 쫙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VM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의 개수, 컨디션에 대한 체크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VM 그 어플라이언스의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식 자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적은 유저부터 대규모 유저까지 다 산식으로 돼 있고 몇 대를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쪽부터는 이제 좀 설명이 다른 솔루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구조 자체는 앱게이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온프레미스에 게이트웨이 놓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기도 해요. 완전 독립적으로 온프레미스로 구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컨트롤러 게이트웨이를 온프레미스에 놔두고 다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으면 그곳에 컨트롤러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다 놓을 수도 있고요. 한 곳에 컨트롤러 놓고 나머지는 게이트웨이만 놓는 이런 형태. 그 부분은 되게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는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러는 최대 6대까지 클러스터 하나의 컨트롤러처럼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할 수 있는 그 구성을 100개건 200개건 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일반 로드 밸런스 제품 정도는 아닌데 단순한 자체 밸런싱 기능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성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쭉 늘릴 수 있으니까 확장성 자체는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유연성이 있는 게 온프레미스에도 놓고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놓고 해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묶어서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 제품 붙고 온프레미스에 붙을 때 이쪽 붙고 끊고 클라우드는 이렇게 붙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반에 여러 사이트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붙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존의 솔루션에서 보이지 않는 좀 특이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가장 큰 기능이 요 양방향 API. 요 양방향 API에서 실제 그 양방향 API는 뭐냐면은 그 앱게이트 쪽에서 외부에 있는 서비스로 저희가 HTTP, REST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이제 솔루션들은 그 솔루션 자체에서 API를 열어서 다른 솔루션이 저를 이제 우리 장비를 컨트롤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SDP에서 외부 서비스로 어떤 정보를 요청해서 그걸 가지고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양방향 API를 지원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관리가 편한 거예요? 아니면 보안
정책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관리가 편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하신 보안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시면 그 제너럴 GTA 보시면 오른쪽에 PIP라고 하는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연동을 할 때 이 솔루션들의 API를 제공해 준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시큐리티 어떤 그 뭐죠? 그 어널리틱 하는 솔루션이 있는 거.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요청을 해서 어떤 사용자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서 이 정보 이 컨텍스트가 유효한 거냐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한 경우는 저희가 판단 요소, 정책의 판단 요소를 삼아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좀 큰 부분이죠. 예, 제가 여기는 한 줄로 써놨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TLS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MTLS는 잘 아실 거예요. 사실 TLS가 현재 저희 웹에서 많이 쓰는 그 암호화 방식인데, MTLS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단말달도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고,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제출하는 형태로. 얘도 이제 하나의 서버가 되는 것 같아요. 상호 뮤추얼 TLS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보안 수준이 높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요거는 패스워드리스 인증 방식 중에 하나로도 여겨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능을 적용을 하면은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나 스푸핑이나 크레덴셜 스토핑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제거가 가능한 기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TLS가 아니라 저희는 터널을 이제 TLS 터널을 쓰는데 단순 TLS가 아니라 MTLS를 채택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책 부분입니다. 이 정책 부분은 사실은 여기 내용 보시면 아마 기존에 있는 VPNU나 이런 솔루션들도 많이 비슷한 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상당 부분 비슷한 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제 저희 솔루션의 이제 좀 특징은 이제 스크립트 기반의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배치 파일이나 파워쉘 같은 경우를 단말에 내려서 쉘 스크립을 돌려서 거기에 받은 리턴 값을 가지고 정책의 판단 요소를 쓴다든지, 그리고 맥이나 리눅스는 배시를 해서 배시 스크립을 내려서 정책의 판단 요소를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기적인 점검을 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사용자에 대한 신원도 확인할 수 있고, 컨텍스트 변환,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컨텍스트 베이스의 액세스 폴리시, CBAC라고 하죠. 요 근래는 이제 CBAC라고 해서 요걸 기반으로 오른쪽에 보면 리소스들, 어떤 리소스를 허용해 줄 건지에 대한 이제 정책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네트워크, IP 이런 형태도 되고요. 그리고 FQDN으로도 되고 도메인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 그룹 있죠.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하니까 클라우드 리소스 그룹에서 나는 요런 리소스 그룹 전체만 정책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 요런 형태의 그런 네이밍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더 보안적인 정책 관리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 기반의 리소스 할당이 또 가능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링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방화벽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화벽인데 어디에 방화벽이냐? 제로 트러스트 저희 솔루션에 접속한 단말의 방화벽 기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자체는 일반 방화벽처럼 인아웃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오는 네트워크 액세스 다 막을 수 있고, 사용자가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으로 가는 거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 근래 이제 VPN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보면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VPN 붙으면 인터넷 안 되게 해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그 기능은 이제 풀 터널링이라고 해서 전체 트래픽을 다 이제 회사에 있는 VPN으로 통해서 거기서 이제 ACL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형태로 하는데, 굳이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트래픽을 다 돌릴 필요가 없이 단말에 방화벽 정책을 올려서 컨트롤을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횡간 이동 방지 솔루션이긴 합니다. 근데
그 솔루션으로도 적용은 가능해요. 단말 따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안을 드리지 않고요. 실제 그 접속한 단말들에 대한 그 방화벽을 세우는 기능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백신에도 방화벽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다른 정책인가요? 정책 자체가 적용되는 효과는 아마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백신에서 하는 이제 정책 자체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부분은 비슷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솔루션의 우수성이 있으면 그거와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제로 트러스트 넥스트 액세스가 단말에 체크를 해서 그 단말에 있는 백신의 어떤 상태를 체크를 해서 또 정책의 판단 요소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그 클라이언트는 뭐 기존에 있는 윈도우, 맥OS, 리눅스, 뭐 모바일 디바이스, iOS, 안드로이드 다 지원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크롬OS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K8 쪽, 그 쿠버네티스 쪽에 또 그 지원이 가능하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아마 게이트웨이로 작동을 해서 그 보안을 좀 강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MFA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MFA예요. 그래서 OS 기반 MFA는 다 지원이 돼요. 뭐 구글 쓰셔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OS 표준이 지원이 된다. 그러는 모바일 앱은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도2, 요즘에 이제 파이도2가 뭐 오래전부터 뭐 부각이 되긴 했는데, 실제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 요 근래 이제 저도 보니까 iOS 쪽에 이제 패스워드 앱이 파이도2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에도 모바일 패스키 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하시면 좀 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실제 이제 작게 해서 확장하는 형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맨 처음 구성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단일 장비로도 할 수 있고, 이제 분리로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한 개의 IDC에 저희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레질런스가 필요해서, 좀 분산적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사에 뭐 컨트롤러 놔도 되고, 안 놔도 되고,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를 놓고, 이렇게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묶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해외에 또 IDC가 생긴 경우 그쪽에 컨트롤러와 게이트웨이, 컨트롤러는 안 두셔도 돼요. 게이트웨이만 두셔도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해서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이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동일한 형태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에 중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 앞쪽에도 게이트웨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내부의 중요 서버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정책을 받아서 접속을 허용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성이 가능하고 이 전체가 하나의 구성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 솔루션이 말하는 유니버셜 GTN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GTNA는 VPN을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네네. 원격에 접속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업무하는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VPN이 아마 이렇게 설명되시면 가장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기능 아니면 좀 지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내부에도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기담 말씀하신 게 이제 것처럼 지금 내부에도 충분히 확장을 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해서 묶어서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 관리가 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그 전체적인 큰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SDP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앱게이트를 쓰면은 이제 일단 뭐 VPN 사용자 먼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DC에 접속하는 사용자하고 나중에 이제 내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확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쉽게 그렇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이제 벤더에 따라서 구현하는 기술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네트워크에 좀 기반적인 부분에 좀을 흔들면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약간 네트워크적인 변형이 있을 수도 있고 보안 정책, 방화벽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돌려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네트워크 전체를 완전히 기반을 흔들다든지 이런 형태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 부분을 포지셔닝을 위치를 내놓고 그거를 하나를 구성을 해서 쓸 수가 있고 이제 뒷단에 이제 부분들은 내부에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해외 사례인데 그냥 이건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 DXC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13만 명 정도가 쓰고 있고요. 컨트롤러는 4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좀 이렇게 확장되고 그런 이슈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4개의 컨트롤러하고 게이트웨이는 한 50개 정도 그리고 사이트는 10개 정도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꽤 몇 년 된 고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 사례인데요. 고객 사례는 저희 이제 한 고객인데 글로벌 이제 이 고객의 목적은 원래 이제 글로벌 VPN이 목적이어서 글로벌 VPN의 구축의 목적은 뭐냐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VPN을 붙으니까 성능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이 많아서 이제 요분들은 그냥 여러 대 SSVPN을 본인들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이제 뿌려놓고 DNS Anycast 적용해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부분대로 이제 적용을 할 생각이셨는데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설정도 다 따로 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지 않겠냐. 맞다. 그럼 개발을 하실 예정이냐 그랬더니 뭐 개발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 해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분들은 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30분 정도 했는데 바로 이제 그분들의 요건에 딱 부합하는 요소를 이제 캐치를 하고서 이제 도입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제가 개념적으로 했는데 요게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서 각각의 전 세계에 있는 대륙별로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리전에 하나씩 저희 앱게이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앱게이트에 컨트롤러하고 게이트웨이 다 올려서 전체를 다 동기화시키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책적으로 가까운 대륙에 있는 예를 들면 북미 같은 경우는 북미 있는 장비로 붙고 남미는 남미로 붙고 유럽은 유럽으로 붙고 아시아는 아시아로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요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달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쪽에 그거는 이제 저희 솔루션의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 라우팅 기술이 좋아서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지점으로 붙게 되면 그 안에서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 기술도 있어요. 같이 콜라보가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인프라와 콜라보가 잘 돼서 이제 요 부분들은 성공리에 이제 다 하셨고요. 그리고 덤으로 이제 보안 자체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아까 말씀드린 SPA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공격에 대한 로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저희 쪽에 있는 로그만 봐서 분석을 하면 실제 보안 업무 자체가 조금 많이 기존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좀 시연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안 보인다는데 진짜 안 보이는지,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들이 얘기하는 always verify까지는 아닌데 내부 리소스 연결할 때 인증을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접속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하고 이제 관리 페이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연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연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저희 쪽 산에 있는 곳에 그 컨트롤러 게이트웨이를 올려놨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지금 그 AWS와 애저 쪽에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산에 이렇게 196.823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를 리소스를 이렇게 5가지 분류를 했고, 그 위에 3가지는 GTNA에 붙고 이후에 리소스 접근할 때 2차 인증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인 경우만 활성이 되게 했고, 그리고 윈도우 서버 접근 같은 경우는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지만 접근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실제 주소는 컨트롤러 주소는 이렇게 됐고, 게이트웨이는 3개의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앱맵에서 이제 스캔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SSL VPN 하나 그 5443 포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시안 어드민 페이지를 저희 쪽 통해서 갈 수 있게 이제 제가 구축을 해 놓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시연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 솔루션을 어떻게 접속하고 제로 트러스트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관리자 페이지 한번 보면서 그 뭐죠? 솔루션에 대한 좀 이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 단말이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SPA라는 거를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데, 이 프로파일 안에 이 서버의 그 주소가, 컨트롤러의 주소를 그 프로파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요 컨트롤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접속이 안 되는지 SPA를 통해서 스캔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면 필터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쪽 SSL VPN을 제가 하나 데모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 있는데, 그 부분은 네, 주소로 실제 여타의 VPN 솔루션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돼서 스캔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안적인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 자체는 지금 보시면 이거 좀 가운데로 놓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계정은 지금 제가 그 파이도 인증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파이도 인증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요거는 핸드폰에서 조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화면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설명의 편의상 아이콘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특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요 앱 같은 경우 업무 시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RDP인데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연결 안에서도 리소스별로 정책을 개별적으로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션에 대한 인포. 그래서 정보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기본적인 세션에 대한 정보고요. 어사인드 IP가 뭔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링펜스라는 기능이 액티베이트 됐다. 이 부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개의 사이트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해놓은 게 아까 설명드린 저희 쪽, 어레이 쪽에 있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AWS에 있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애저에 있는 게이트웨이. 이 세 개로 지금 연결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나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제가 내부의 서버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내부의 서버로 접속하는 경우 이 리소스 같은 경우는 2차 인증을 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속을 할 때 2차 인증을 연결을 2차 인증을 승인을 해야지만 연결이 되게 제가 정책을 적용을 했고요. 제가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들은 지속적인 이제 컨디셔널 체크가 되긴 한데 제가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세션을 레줌을 한 이유는 사실 저희 컨디셔널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가 5분이에요.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체크가 많은데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 리소스, 그 부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해놨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분을 기다리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 세션을 다시 이니시에이션 하면서 체크가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의 RDP로 붙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업무 시간 되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풀리는 건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타이트먼트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책이에요, 실제. 이 사용자가 받은 정책인데 지금 보시면 AWS, HQ 직원을 위한 정책, IT 매니지먼트 정책, 여기 보시면 컨디션이 있습니다. MFA가 이렇게 필요하다. 네트워크 장비로 할 때. 리눅스 서버도 MFA가 필요하다.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특정 프로그램 체크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always라고 하는 건 그냥 없이 접속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링펜스 비능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링펜스 비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베이트가 되는데 실제 제가 지금 링펜스를 해놓은 건 모든 사이트가 다 연결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기사. 네, 모든 사이트가 지금 보시면은 접속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지금 핑 자체도 외부로 나가는 핑 자체도 지금 지금 보면 핑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오류가 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한 사이트만 정책적으로 열어놨 지금 보시면 데이터넷만 제가 접속이 가능하게 정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링펜스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리 페이지, 죄송합니다. 관리 페이지를 들어갈 때도 지금은, 2차 인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인증이 되고 나면 관리 페이지가 열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메인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큰 세계지도가 있고요. 이 세계지도 안에 실제 유저분들이 여러 군데 붙어 있으면 각 국가, 각 반도별로 어느 위치에 어떤 분들이 몇 명이 붙어 있는지를 이와 같이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어플라이언스 자체의 상태, 모니터링,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세션,
정보를 한번 보는 형태로 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붙은 세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얘기하는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및 유저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Azure KL 같은 경우는 No Access라고 나오죠. No Access인 이유는 MFA가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MFA를 거쳐야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 그 본사에 있는 리소스들도 보면 어떤 건 노 액세스고 어떤 건 액세스가 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컨디션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텍스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시스템 쪽에 있는 컨텍스트도 지금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저 클레임이라 그래서 유저가 이제 인증받고 나서 얻은 정보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정책의 기반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디바이스 클레임도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정책의 요소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저와 게이트웨이 스테이트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AWS, Azure 쪽하고 붙어있는 상태 확인하고요. 그리고 세션 스테이터스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컨트롤러 안에서 현재 붙어있는 유저의 굉장히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이제 정책 부분은 뭐 내부적인 부분은 보여드리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엔타이틀먼트라고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리소스별 그런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컨디션 정책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주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인증을,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또 세울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링펜스 룰도 아까 말씀드린 링펜스를 어떻게 할지, 뭐 다 막을 건지 일부만 열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 폴리시 안에서 조합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으면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시연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원래 보여드리고자 했던 전체는 다 못 보여드리고 아주 기머리 내는 거는 보여드렸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실제 들으시는 분들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시연을 못 본 거를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시장조사 보고서를 봤더니 GTNA 시장이 연평균 23%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 높은 성장을 예측하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격 연결뿐만 아니라 네네. 내부 사용자까지 아주 다양한 접속에 대한 안전한 지원을 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GTNA의 성장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네네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 이렇게 다양한 연결을 안전하게 하는 GTNA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한테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하면 뭐 GTNA, 제로 트러스트를 하면서 특정 어떤 이름에 얽매이지 마시고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들의 특장점을 확인하시면서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VPN이라면 VPN이라는 이름부터 요 안에서 고르고,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엔 그 솔루션들도 굉장히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기 때문에 저 솔루션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그 솔루션들을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솔루션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안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솔루션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로 트러스트로 가는 길이 험난하지만 조금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GTNA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고 또 앱게이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팅창은 잠시 더 열어줄 테니 마무리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에도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